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고뇌의 흔적이 주름이 되어 새겨지고 마음의 상태가 표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동양지혜의 정수인 관상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굴의 형태와 기색을 통해 한 사람의 운명과 기륭화복을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타고난 얼굴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얼굴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운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얼굴, 특히 턱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충격적인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가 휘어진 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턱의 양쪽 끝, 어금니 부근의 뼈가 날카롭게 잘려나간 모습입니다. 관상학에서 턱을 포함한 얼굴의 아랫부분, 즉 하관은 한 사람의 말년운과 아랫사람복, 그리고 의지력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귀 앞부터 턱 끝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는 노복궁이라 불리며 70대 말부터 80대 초중반까지의 운세를 관장합니다. 이곳이 풍만하고 견고하면 말년이 평안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재물과 인복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형을 통해 바로 그 노복궁의 뼈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적인 선택을 넘어 관상학적 관점에서는 자신의 말년복과 수명까지 스스로 깎아내어 내던져버린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이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허물어버린 어리석음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관상학에서는 이 노복궁 부위의 상처나 흉터 혹은 좋지 않은 점이 생기면 몇 가지 불운의 징조로 해석합니다. 이는 특정 나이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조심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둘째, 혈액순환 계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 말년의 잦은 질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뼈를 깎아낸 행위는 그 자체로 몸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기에 성형의 후유증이 만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래 체질적으로 강건한 편이 아니며 간과 심장 기능이 다소 약하게 타고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신체적 약점은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그녀의 조는 듯한 모습은 단순히 약물에 의한 후유증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타고난 간 기능의 허약함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근간인 사주명리학에서 간 기능은 목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사주에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간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 기운은 성장, 시작, 그리고 인내와 의지를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약하면 끈기가 부족하고 학업이나 자기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하여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복과 수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복이 다하면 수명도 다하고 수명이 다하면 복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하지 못한 마음을 품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10가지 불선업을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들은 결국 업보가 되어 돌아오고 그 결과는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의 균형이 틀어지고 인상이 험악하게 변하는 것은 내면의 부조화가 밖으로 표출된 결과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의 복과 수명마저 깎아먹으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커다란 복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남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거나 보시를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만큼은 털끝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난히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거나 자녀와의 인연이 희박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부 역술가들은 이 여인에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식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설령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연이 순탄치 않아 유산의 아픔을 겪거나 혹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일찍 독립하여 멀리 떨어져 교류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집안에 함께 살더라도 자녀 문제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과 고충을 겪게 될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행적과 과거를 보면 그 자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정하여 훌륭한 부모에게서는 훌륭한 자녀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서는 그와 비슷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론 선하고 지혜로운 부모에게서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 문제아가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부모에게서 선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태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성품의 자녀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업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부모와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연이 멀어지게 됩니다. 넷째, 재물에 관한 경고입니다. 도둑이나 사기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내면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평생 정직한 땀과 노력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사기, 횡령으로 부를 축적해온 사람이라면 그 과보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국가의 세금을 횡령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유독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어쩌면 과거 생에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았던 업보가 현생의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녀의 말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혹은 그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자업자득의 법칙입니다. 평생을 남자의 힘에 의지하고 거짓과 조작, 교태와 편법으로 살아온 여인의 업보가 어찌 가볍겠습니까? 그녀는 노년의 재물운, 인복, 건강운 등 모든 말년의 운을 상징하는 노복궁마저 스스로의 어리석은 욕망으로 깎아내버렸습니다. 멀쩡한 턱을 깎는다는 것은 자신의 복을 걷어차고 그나마 쥐고 있던 쪽박마저 내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주명리학으로 풀어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사주는 늙어서까지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부정한 돈을 축적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운의 힘이 급격히 쇠퇴하여 70대 중반을 넘기기 어려운 수명을 타고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성형으로 깎아낸 바로 그 부위가 상징하는 나이대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관상과 사주는 서로 다른 길을 통해 같은 진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관상학을 주제로 석사 논문까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관상학의 기초 중의 기초는 얼굴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코는 자기 자신과 재물을, 인중과 입, 턱은 의지와 말년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코와 턱이 비뚤어져 운명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그녀가 관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과 허울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그녀가 진정으로 관상의 지혜를 알았다면 외적인 아름다움을 좇기 전에 먼저 비뚤어진 자신의 코와 턱을 바로잡고 그 이전에 비뚤어진 자신의 마음부터 바로잡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며 우리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 새겨진 역사서입니다. 성형으로 얼굴의 형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내용과 영혼의 빛깔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균형 잡힌 이목구비가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얼굴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